내 손 안의 코치, 비만 잡는 닥터 코치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제로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편의점 가면 두 개가 이제 진짜 큰 대세인 것 같아요. 제로 음료, 제로 아이스크림, 제로 시리즈로 쫙 시작되는 뭔가 먹으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한 이 제로 시리즈를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대체당은요, 일단 좀 종류를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탕, 포도당, 과당, 유당, 단당류에서 보통 흔히 섭취하는 거고, 설탕은 2당류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섞인 거죠. 그래서 이 설탕이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제로당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로당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공 감미료로 불리는 당을 대체하는 맛이 있는데, 인공적으로 설탕의 100배, 20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 설탕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정도로 단맛을 내는 겁니다. 이 종류에는 사카린, 아스파탐, 슈크랄로즈, 네오탐, 어드반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설탕보다 기본적으로 몇백 배, 몇천 배 단맛을 가지고 인공적인 맛으로 이제 합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포도당, 과당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죠. 그래서 단맛은 내지만 당을 올리지 않는 그런 이제 종류로 인공 감미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당 알코올류가 있어요. 설탕만큼 단맛은 아니지만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100%까지 설탕 정도의 비슷한 단맛을 내면서 마찬가지로 이 당 알코올 계열도 흡수가 좀 덜 됩니다. 여기에 속하는 게 말티톨,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소르비톨, 만니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중에 소르비톨 같은 경우는 설사를 일으키는 약으로도 약 처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 알코올류로 잘 흡수가 안 되면서 단맛은 설탕의 20%에서 100% 되는 그런 이제 종류의 단 성분을 천연 감미료로 이제 자연 감미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칼로리 자연 감미료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포도당, 과당, 유당 흔히 섭취하는 단당류의 일종인데, 이거 말고 굉장히 드문 단당류가 있어요. 이걸 희소당이라고 합니다. 희소당 중에 일부를 추출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단맛을 내면서 설탕을 대신하는 그런 걸로 만든 희소당을 대체하는 그런 종류가 또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알룰로즈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상업화가 된 종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세 개를 구별을 하고 뭐는 위험하고 뭐는 비교적 괜찮다 이런 거를 조금 볼 수가 있어서 이 세 개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공 감미료, 당, 설탕을 대체하는 단맛을 내는 성분 중에서 인공 감미료로 소위 알려진 사카린, 아스파탐 이런 것들이 몸에 조금 위험한 성분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아스파탐이라든지 이런 거는 발암 물질의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심혈관 쪽에도 약간 위험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아직까지 당 알코올류 그리고 희소당으로 만든 감미료는 실제로는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지는 않았다는 게 솔직한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인공 감미료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당이 들어가면 위장관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이 위장관 호르몬에서 인슐린이라는 것을 내고 이걸 통해서 이제 당 흡수를 촉진을 시키고 위 운동에도 영향을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공 감미료는 이 모든 것에 영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혈당을 많이는 올리지 않는 게 원칙인데, 재밌는 거는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 밥을 먹고 콜라를 먹는 대신 밥을 먹고 제로 콜라를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탄수화물이 들어갈 때 인공 감미료가 같이 들어가면 이거는 위장관에 비슷한 정도의 이제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관 호르몬도 약간 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당 흡수도 촉진이 되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음료만 제로가 됐다고 안심할 거는 절대 아니고 다른 탄수화물이 같이 들어갈 때는 혈당이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자연 감미료로 불리는 당 알코올 종류는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데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보고에서는 자일리톨을 먹고 요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다라는 보고도 있어서 사람마다 약간 좀 이제 반응이 다를 수 있다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당 알코올도 혈당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는 않고 이제 일부 연구에서 알룰로즈 같은 희소당은 오히려 혈당 감소에 조금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도 있어서 이 부분은 유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이것도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과거부터 나왔던 아스파탐이라든지 사카린 같은 이런 이제 인공적인 감미료, 설탕의 몇백 배에서 몇천 배까지 단맛이 일어나는 이 감미료는 발암 물질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혈관 질환의 위험도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총 사망률도 약간 올릴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어서 당 흡수는 좀 덜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많이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당 알코올류 그리고 희소당 계열은 연구가 아직은 솔직히 많이 안 된 부분이 더 많아서 조금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위험률을 많이 올린다라는 특별한 보고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대체당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혈당을 거의 안 일으키고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은 혈당이 올라갑니다. 제로 콜라를 먹었는데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래서 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의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유전적인 어떤 취약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로 음료는 모두 좋다라고 하는 거가 나의 체질에는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유념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전적인 어떤 취약성을 가진 연구가 많이 된다면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대체당도 위험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슬프지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체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